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43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줄이다, 없애다, 덜다 라는 의미의 생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살피다 라는 의미의 성자로 통하기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덜다 라는 의미의 생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덜어내다, 감축하다 그런 의미의 성 또는 생자가 되겠습니다. 생략하다 라고 하면 원래 포함을 해야 되는 것을 빼다 라는 의미고요. 성찰하다 라고 하는 것은 곰곰이 되짚어보다, 자성하다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다, 반성하다 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잘못에 대해 뉘우치다, 귀성하다 라고 하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통상 귀성은 영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명절을 맞이해서 잠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즉 다녀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묘라고 하는 것은 특히 부모님, 즉 가족의 산소를 방문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통상 가족의 산소, 특히 부모님의 산소를 방문하는 것을 성묘라고 하지만 이 성묘라는 말 안에는 이 귀성과 이게 짝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명절 때 산소를 찾아 뵙는 것을 통상적으로 성묘라고 얘기를 한다. 내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속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계획을 하는 것, 이런 것들 또는 그런 성품을 얘기합니다. 인사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의를 차리지 못하다 라는 의미인데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술에 만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 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이제 단지 한자, 글자 하나로 쓰이고 이 앞에 무엇인가가 이렇게 붙었을 경우 미국에서는 국무성, 국방성 이런 식으로 강요를 얘기하고요. 중국에서는 스테이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제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서 빠뜨리다, 빼다 라는 의미의 생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추가하다, 더하다 라는 의미의 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타다, 태우다 라는 의미의 연자가 되겠습니다. 불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불타다 라는 의미의 연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에서 총 1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불타다 또는 태우다 라는 의미의 연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자로 구성되는 단어를 보시면 가연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탈 수 있는 이란 뜻이고요. 연소라고
연료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타다, 불연이라고 하는 것은 타지 않는 요 재가 이 소재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만든 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난연이라고 하는 것은 불연이 불에 타지 않는다 라는 의미인데 반해서 난연은 불이 잘 붙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불연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죠. 온도를 한없이 올렸을 경우에 녹지 않는 게 없으니까요. 연료라고 하는 것은 불을 태우거나 지피거나 또는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재료를 얘기하고, 통상 연료라고 하면 신탄이라고 하는 장작부터 시작해서 연탄이라든지 휘발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연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비라고 하는 것은 이 연료의 효율성을 얘기하는데요. 통상 자동차에서 리터당 주행할 수 있는 킬로미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비가 1.0이다. 그러면 1리터로 1km를 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쪽의 그 고대의 지질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압착해서 유기물이 그 화석이 되면서 이제 연료가 된 것, 즉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화석연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연기관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실제 장작을 떼는 전기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에서 불이 지펴지는 데 반해서 이 내연기관은 기계 내에서 불이 붙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내연기관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움직이는 동력원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연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연등은 이런 연이 아니고 그 연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그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는 의미로 연등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죠. 그 불교에서 주로 쓰이는 꽃이 연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불을 밝히는, 밤을 밝히는 그 등을 쭉 장식하면서 도로라든지 이런 데 쭉 장식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일을 이제 상징하면서 연꽃이라는 의미의 연자에서 이 전등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볼 때 그런 등이라는 의미의 연자로 바뀌어서 연등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불타다 라는 의미의 연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불을 끄다 라는 의미의 소자를 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밑이라는 의미의 저자가 되겠습니다. 밑바닥이라는 의미의 저자가 되겠고요. 낮다 라는 의미의 저자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보여드리듯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는 높다 낮다 고저 장단 할 때의 그 저자가 되겠고요. 이거는 밑바탕, 바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밑바탕이라는 의미의 이 저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기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성품이라든지 이런 타고난 어떤 그런 성격 이런 것들에도
함께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기저부라고 하면 가장 토대가 되는 파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탑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 맨 밑에 단을 얘기하는 거죠. 이 기저부는 탑의 층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의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속내를 얘기하고요. 도저히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라는 뜻입니다. 도저히 다음에는 부정문이 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문이 오게 되고, 철저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꼼꼼하게 무엇인가를 진행하다 라는 뜻으로, 저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바탕이라는 의미인데, 현대 한국어에서 저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한 환경, 토대, 그런 말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력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력, 즉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가지고 있는 힘,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저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되는 바탕을 얘기하고, 해저는 바다의 밑에 부분을, 기저세포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2개층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 맨 밑에 층에 해당하는 세포, 대표적인 것이 상피세포, 즉 그 피부를 이루는 세포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해서 밑바탕, 바닥이라는 의미의 저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상단, 꼭대기라는 의미의 상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9개씩의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 하나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의 조성원리 및 파생원리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